자,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차시 조합이고요. 오늘 꽉꽉이가 피자 먹고 싶다. 아, 얘 오리야, 근데? 야, 꽉꽉아, 너 오리니, 닭이니, 얘 뭔지 모르겠네? 병아리니, 참새니, 무튼. 오늘 배울 조합은요, 영어로 하면 콤비네이션이에요. 그죠? 우리 피자 중에서도 콤비네이션이 있죠. 자, 콤비네이션 피자는 토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료들이 그 순서와 배열에 상관없이 골고루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뿌려져 있죠. 피자 위에. 자, 오늘 조합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순열은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위치가 달라지면 각각 다른 경우가 됐었죠. 자, 그런데 조합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그 3명이 어떻게 배열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그러니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주머니에 넣어놓는 겁니다. 해서 조합은요, 주머니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보시면 라이터도 들어있고, 담배도 들어있고, 에어팟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핸드폰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순서에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서 마구잡이로 섞여 있잖아. 자, 요런 상태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학 쪽지 10번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 그러면 또 종이 치네. 조합을 아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빠바바바밤. 자, 조합을 아까 영어로 콤비네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콤비네이션의 그 철자 첫 글자 C를 따서요, 조합은 C라고 표현하는데, 순열처럼 NPR처럼요, 조합도 N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N과 R 자리가 바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OC3이라는 건 뭡니까? 5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예요?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비교해서 OP3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얘는 5명 중에 3명만 뽑기만 하는 경우, 이렇게 얘는 순서가 있고요, 얘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조합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쌤, 우리 나열을 안 하는 거니까, 뽑기만 하는 거니까 조합이 더 쉽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순서가 고려된 상황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합을 무조건적으로 순열을 통해서 조합을 도입하고자 할 겁니다. 자, 우리 OP3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OP3은 자, 5명 중에 몇 명을 뽑습니까? 그죠?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자, 얘는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2개의 사건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컴마를 하나 찍으면 5명 중에 3명을 뽑는 사건 하나와 그 뽑은 3명을 나열하는 사건 2개. 자, 이렇게 2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야 OP3인 겁니다. 대박. 이거 이해됐어요? 다시, 우린 이 OP3을 그냥 이렇게 구했었잖아. 보여요? 좀 이렇게 해야 되나? 5부터 시작해서 3칸.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5명, 1명 제외하고 3명, 1명 제외하고 4명, 3명. 이렇게 해서 5, 4, 3 해서 60까지로 마치 그냥 하나의 사건을 구하듯이 구했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하나, 일렬로 나열하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로 사건이 쪼개져 있다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였었어? 여러분들 학예회 때 열심히 나와서 공부했더니 선생님이 야, 차에 타봐 이래가지고 너네 집에 데려다 주는 거 기억납니까? 5명, 여기 5명 있어요. A, B, C, D, E. 이 5명 이렇게 있는데, 이 5명 중에, 요 차, 선생님 차 뭔지 알아요? 선생님 차, 승용차, 크루즈 압니까? 쉐보레에서 나온 거, 그지? 요 차,
이렇게 있는데, 자, 가운데 여기 못한다 그랬죠? 자, 근데 5명 중에 차에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좌석이 3개밖에 없어서 5명 중에 3명밖에 못 뽑아서 태워요. 그런데 탈 때도 여기에 A가 앉는지, 여기가 A가 앉는지, 여기에 A가 앉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달라진다고 해서 순열이었죠. 근데 사실 얘는요, 어떤 경우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은 5명 중에 먼저 요 차에 태울 후보 3명을 선정하는 경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E만 태운다고 치면 먼저 A, B, E, 야 너네 일단 차에 탈 수 있어 라고 후보를 선정하고 얘네들을 이 위치에다가 배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A, B, E라고 앉히든 뭐 B, 어떻게도 앉힐 수 있어요. 뭐 B, E, A 뭐 이런 식으로 3명의 후보를 여기다가 세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2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던 말입니다. 자, 보세요. 3명 중에 세 자리에 나열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간단하게 3팩이라 하기로 했죠. 3명 중에 3명을 모두 나열하는 경우 3팩. 자, 그리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첫 번째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두 번째인 겁니다. 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오늘 조합이라고 하기로 했죠. 얘를 OC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OC3과 3팩토리알이 합쳐져서 요 OP3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OP3은 뭐였냐? 일단 5명 중에 3명을 뽑아라. 그런 뒤에 연달아서 그 3명을 나열해라. 이렇게 조합을 순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 OP3만 필요하면요. OC3만 필요하면 양변을 3팩토리알로 나누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OP3 5명 중에 왜 자꾸 P라 그래? 이거 뭐라 읽어요? C죠. OC3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 나열한 다음에 나열한 거 취소. 다시요.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거는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먼저 줄을 세워 순서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순서 취소. 자, 요런 컨셉으로 조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열을 계산하고 그걸 순서 취소해서 조합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와 3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N, C, R 일반화 시키면요. 자, N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하는 거니까 N명 중에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나열한 거 취소. 그쵸? 자, 요 R을, 뒤에 있는 R을 여기다가 그대로 R팩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R팩토리아 하는 건 뭡니까? R명을 다 나열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열해서 고려하는 걸 취소하면 뽑기만 한 게 나오겠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식입니다. 자, 얘는요, 순열과 다르게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한 다음에 나열 취소가 뽑기만 한 거다. 이렇게요. 자, 왜냐면 얘는 이제 요 R팩이라는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얘를 하나 보도록 할까? 자, 4C0, 4C1, 4C2, 4C3, 4C4, 4C5 쭉쭉 가볼까요?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 알아? 이거 알면 좀 수상한데. 야, 이걸 이제 이 값들은 하나의 숫자가 될 예정인데 의미가 있어요.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을 뽑아, 0명을 뽑아. 야, 4명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거는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다라고 해서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가 뭐든 간에 뒤에가 0명을 뽑는다 그러면 무조건 답은 1이에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C1은 뭡니까? 4명 중에 1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4명 중에 1명을 줄 세운 다음에 줄 세운 거 취소. 1팩토리알. 그죠? 그러면 4P1은 4고요. 1팩토리알은 1이니까 이렇게 4로 구할 수 있고요. 자, 4C2는요. 4명 중에 2명을 뽑아 나열한 다음에 나열 취소. 이렇게. 그러면 4P2는 뭡니까? 4부터 2칸. 그 다음에 2팩토리알은 2 곱하기 1 해서 약분해서 6. 그죠? 자, 4C3은 뭡니까? 4부터 3명을 나열한 다음에 나열 취소.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 4, 3, 2. 4부터 시작해서 3칸. 그 다음에 3팩토리는 3, 2, 1. 약분, 뿅뿅, 쏙.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4C3은 뭡니까? 4명 중에 4명을 뽑아 나열한 다음에 나열 취소. 그죠? 야, 근데 4
4P4는 4팩토리알이었었잖아. 그러니까 분모분자 똑같으니까 1. 자, 우리 4P5는 있을 수 있냐 없냐? 말로 해보세요. 4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5명을 뽑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4C0으로부터 어떤 숫자 NC0은 무조건 1이다 라는 사실 하나와,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아요. 5명 중에 5명을 뽑아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4명 중에 4명을 뽑아. 다 뽑는 거잖아. 10명 중에 10명을 뽑아. 그럼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다대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똑같으면 1이다. 이것도 하나 챙겨가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계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조합은 아주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4C0과 요 4C4는 답이 1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4C1과 4C3은 답이 4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칭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성은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냐? 자, 보세요. 0과 4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다시 나오죠. 1과 3을 더하면 다시 4가 나오죠. 그래서 합시 4가 되는 것이 둘이 똑같습니다. 자, 얘를 멋있게 쓰면요. NCR과 N-R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 두 개 더해서 N이 되면 그 값은 그 조합값이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0C2와 똑같은 건 뭐겠습니까? 100C 두 개 더해서 100 되는 거 98. 똑같아요.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와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5C4를 계산하는 것은 5C1을 계산하는 거와 같아요. 왜? 4 더하기 1은 5니까요. 근데 얘를 계산하려고 보면 5P4를 4팩으로 나눠서 5부터 4칸 하고 4팩토리에 4, 3, 2, 1 해서 이거 봐봐. 이렇게 잘려버리기도 하잖아. 이렇게 해서 쪽쪽 계산해서 5라고 쓰냐?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 뭡니까? 5명 중에 1명을 뽑고 1팩 계산이 더 간단하다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크면 여기 숫자가 크면 얘를 작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라 말입니다. 자, 100C 98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란 말입니다. 둘이 값이 똑같으니까 얘가 계산이 더 쉬워요. 상대적으로 요 R 값이 작아야지. 이해가 돼요? 자, 요런 대칭성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야, 너네가 있잖아. 여행을 가. 지금은 못 가겠지만.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가? 난 학생 때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어. 여러분 요즘 에버레스트, 올스타 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요즘 컨버스 신발. 난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거 하나에 슬리퍼 하나. 그러니까 나는 뭐 3년 내내 컨버스만 신은 거지. 물론 그 신발을 3년 동안 신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신발 제품만 썼다 이거죠. 다 달면 새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게 신발의 종류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 옷마다 이제 코디를 할 수 있잖아. 나는 뭐 주구장창 컨버스만 신어서 청바지에도 컨버스, 체육복에도 컨버스, 교복에도 컨버스, 그지? 근데 요즘 친구들은 신발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세 켤레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검은 신발, 컨버스 검은색. 그 다음에 컨버스 빨간색. 이거 이제 우리 페피들이 입는 그런 컨버스 파란색 이렇게 신발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에서 신발을 2개를 가져가야 돼. 그럼 신발을 2개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검정색, 빨간색 또는 검정색, 파란색 또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3가지죠. 선생님 빨간색 검은색은요? 아니, 신발을 가져가기만 하는 거야. 신발을 너네 가방에 넣을 거 아니야. 여행 가려면 챙겨가려면. 그러면 그 신발이 놓이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 다 보따리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행에 가져갈 두 가지를 고르는 방법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집에 두고 갈 신발을 한 개 결정하는 거와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쵸? 야, 검정색, 빨간색 들고 가면 집에 뭐가 남아요? 파란색이 남지. 야, 검정색, 파란색을 들고 가. 그럼 집에 무슨 신발이 남아요? 빨간색이 남고요. 빨간색, 파란색을 들어가면 검은색이 남아요. 즉, 한 가지 남는 신발을 고르는 방법과 정확히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중에 2가지를 고르는 것은 뭡니까? 3시 2죠. 이 값과 반대로 가져가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컨비네이션의 대칭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요 마지막 설명, 오늘의 하이라이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신발, 여행에 가져갈 2가지를 고르는 것은 집에 두고 갈 신발 1가지를 고르는 것과 경우의 수가 똑같다. 조민수와 박보검은 똑같다. 뭐 이런 것처럼요. 자, 동의하시죠? 네. 자, 요거 바탕으로 오늘 수학 쪽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수납장이라고 한 건요, 우리 NPR 계산할 때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이 수납장의 특징은 뭡니까? 똑같은 물건이 어느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정돈된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순서를 고려해야 되고요.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자기에 넣는다는 것은 그 4가지의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수납장이 순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주머니가 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30명의 학생 중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는 것은 똑같은 학생이 반장 되는 거와 부반장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순열이에요. 30명 중에 2명을 뽑아 1열로 나열하는 3P2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30명의 학생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2명. 우리 반장, 부반장 뽑기 전에 선관이 필요하잖아. 그 선관위 2명은 민수와 누가 할까? 우리 윤희쌤, 오케이. 윤희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던, 윤희, 민수,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던, 이렇게 순서가 없죠. 둘의 직책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C2 이렇게 조합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4번의 얘기는 그 공식 유도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 의미가 공식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2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